매일 글을 쓰면 생기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 5장과 6장입니다. 5장 글을 잘 쓰는 6가지 방법. 꾸준하게 글을 쓰다 보니 주변에서 글을 참 잘 쓴다, 글이 살아있다,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한 줄을 써도 매일 쓴다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 안 쓰면 허전하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 기록하고 있고 책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내 생각, 경험, 느낌, 감정, 일사람, 꿈과 희망 등 모든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경험했고 생각하는 글을 편하게 잘 쓰는 법 6가지를 소개한다. 하나, 모든 글은 나 혼자만 보는 일기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쓰자. 나는 그것이 운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 자신에게 맞고 편한 것을 찾아서 계속 자신과 자신의 일을 노출하다 보면 사업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사람들은 자주 본 사람에게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온라인상에 쓴 글은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놀 때도 24시간 떠돌며 나를 홍보해준다. 둘, 진솔하게 쓰자. 잘 쓰려는 마음은 글에 힘이 들어가서 어색해지고 잘 써지지 않게 한다. 진솔하게 쓴다는 것은 과장이나 꾸밈 없이 내 생각, 감정,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담으면 된다. 사람 사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모두가 삶에 있어 기쁨과 행복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다. 그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쓰는 것이다. 간혹 아프고 힘들었던 일을 공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모두가 자신의 일만으로도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기에 남을 의식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잘 보이려고,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진솔하게 그냥 쓰자. 셋, 자신 있게 쓰자. 잘난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다. 사람들은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내가 쓰는 글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독자들의 기준은 다르고 광범위하다. 서로의 경험, 생각, 가치관, 관점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모든 기준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고 쓰는 편이다. 쓰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다. 네, 나를 위해 쓰자. 어떤 일이든 남을 위해 하는 일은 힘들고 지치게 마련이다. 나는 이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없었기에 늘 힘들었고 행복하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다. 관점을 바꾸고 내가 중심이 된 주인의 삶을 살고자 선택하고부터는 달라졌다. 모든 것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살아가니 삶이 힘들지 않고 즐거웠다. 남도 더 잘 보였다. 일도 그렇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가 싫어진다. 글도 마찬가지다. 내가 쓰는 글의 제일 유익한 독자는 내가 되어 나를 위한 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위해 쓰는 글은 결국 남을 위한 글도 된다. 다섯, 경험을 공유하자. 우리는 글에 큰 교훈과 지혜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생각과 경험만 글에 담으면 된다. 우리에겐 경험이라는 가장 큰 재산이 있고 그것은 필요한 누군가에는 간접 경험이 되고 공감과 위로가 된다. 대학생이 쓴 글은 눈높이에 가장 맞는 또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읽기 편하고 쉽고 공감되고 유익한 글이 되고, 직장 생활 1년차 직장인이 글을 쓰면 같은 직장인과 취준생들에게 공감과 도움이 되는 것이다. 초보의 경험을 담은 글은 왕보초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경험만 진솔하게 담으면 된다. 여섯, 꾸준히 쓰자.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다. 꾸준히 하는 비결은 간절함, 목적, 그리고 즐거움이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다면 꾸준히 하는 것이 고통일 것이다. 나의 경우는 변화에 간절함이 있었고 가벼워지고 싶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재미가 있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힘든 순간이 와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상의 6가지가 5년 시간 동안 많은 글을 매일매일 쓰면서 내가 경험하고 느낀 글을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하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6장 매일 글을 쓰면 변하는 것들. 하나, 생각의 변화. 많은 글을 쓰고 나를 관찰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해 눈을 뜬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게 되었고,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생각의 변화이다. 그리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블로그 이웃분들을 통해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산자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부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생산자들이다.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핸드폰, 건물, 서비스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경험, 고민, 생각들을 담은 글들은 그 글을 보는 누군가에게 공감과 힌트가 되고 정보가 되기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나의 고민이 그들의 고민이고 그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나도 생산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남들이 만들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만든 콘텐츠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익까지 낸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너무 짜릿하고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둘, 행동의 변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고 했다. 생각들이 변하자 나의 행동 또한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 퇴근을 하면 저녁 TV를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TV는 보면서 그날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나의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말이 되면 거의 낮잠을 자거나 가족들과 놀거나 집 청소를 하고 마트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물론 모두 생활과 휴식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시간 중에도 일부를 활용해서 생산적인 일,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도움되는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강의를 듣고 강의하고 사업을 하고 모임을 만들고 나처럼 사람들에게 글을 써보라고 하고 책을 써보고 강의해보라고 권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생산적이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 나의 이런 변화를 나 스스로도 매우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더러 아내나 아이들에게도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집에서도 내가 하는 말과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긍정적이고 밝으면서 가치를 담은 말들. 예를 들면 감사, 사랑, 미안, 용서, 행복, 자유 등로 바뀌었기에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 만나는 사람의 변화. 과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하는 이야기들과 듣는 이야기들이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 직원들과의 대화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보다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나는 사람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들을 많이 만났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강의 모임, 세미나 등을 다니면서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업가, 대표, CEO, 강사, 작사, 크리에이터, 예술가, 심리 상담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생산자들이고 끊임없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내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정말 그것은 신세계였다. 그들이 너무도 부럽고 매력적으로 보였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고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들의 존재와 삶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 그들이 나의 희망이자 모델이 된 것이다. 그들은 내 마음을 설레게 했고 나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다. 그들과의 대화가 너무 재미가 있고 빠져들었고 즐거웠다.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어 회식을 했다. 앉아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었다. 그들을 나쁜게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없었고 이제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나의 몸 또한 같은 반응을 보였다. 삼겹살을 먹었는데 집에 와서 밤새 속이 불편했고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다. 나는 이제 그들과 나의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기뻤다. 아, 이제 정말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되고 시간만 채우면 월급이 나오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장인의 삶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사업가가 되어 콘텐츠를 만들고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고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인생을 말이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생각만으로 즐겁고 가슴 뛰는 그런 삶 말이다. 네, 직업의 변화. 나는 25살에 고향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 26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거의 1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것이다. 물론 그 시간들 덕에 지금의 내가 있고 삶의 면면을 느끼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놓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룬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평생 직장은 없기에 모두가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 직장이라는 곳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와야 하는 곳이고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은 다른 업종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한 직장을 오래 다니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도 그건 그 직장과 자기 일에서 익숙해진 것이고 직장 내에서만 전문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회사에서 한 업무들로 독립을 해서 전공을 살려서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혹시나 용기 내어 도전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경우를 내 주위에서는 많이 못 보았다. 이건 우리 회사 직원 모두가 하는 고민이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도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더 마음 아픈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한 달 한 달 월급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그랬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하면서 그 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자신도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느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인생을 여유있게 즐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또한 그랬기에 운이 좋게도 나는 매일 나를 관찰하고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내 안에서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정말 나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할 때 진정 행복한지 알고 싶어하고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 그 모든 변화의 핵심과 시작은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 회사의 이름은 나연구소이고 내가 하는 강의 중 하나의 제목은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이다. 나는 나연구소 안에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라는 온라인 서점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 사람들에게 강의과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내고 작가가 되게 도움을 준다. 인생이 변하는 서점을 통해서 매주 한 권씩 책을 만들 읽고 올해 안으로 총 100권을 책을 출판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처럼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작가로 만들어주는 일과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사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자 한다. 나연구소는 이외에도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책을 내며 자신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나는 나연구소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변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이기에 1인 기업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직장을 나오거나 혹은 처음부터 학교 졸업 후 바로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1인 기업은 조직이라는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없기에 늘 외롭고 불안하다. 그래서 서로의 협업이 필요하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대한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성장, 성공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 것이다. 5. 인생의 변화. 이상이 이야기들이 내가 매일 글을 쓰면서 나에게 생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들이 나의 책을 보고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는지 정말 궁금하다. 책을 읽고 블로그에 후기를 써주시는 분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만나서 차를 한 잔 대접할 생각이다. 그냥 그런지 부럽기는 하지만 그저 남의 이야기 같고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지, 나도 저자처럼 블로그에 글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지 정말 궁금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언가 나의 책에서 힌트를 얻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내가 했던 행동 중에 무엇이라 좋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한번 실행해보라는 것이다. 그것이 글이어도 좋고 책이어도 좋고 강의여도 좋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어도 좋다. 지금 내가 처한 나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고 다가올 미래가 가슴 뛰거나 설레지 않다면 나를 바꾸라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신호다.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도 나에게 변화라는 선물을 준다. 누군가 말했다. 결국 즐거운 것이 답이다. 나는 정말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가고 있다. 아내가 물었다. 자신 있어? 나는 말했다. 아니, 재미가 있어. 아내의 묻는 의도를 잘 안다. 나는 말한다. 재미가 있어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고,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돈도 더 벌 수 있어. 라고 그렇다. 어찌 보면 안정된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하려는 내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안전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직장은 동시에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기도 하다. 나는 느낀다. 그저 직장이 싫고 힘이 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오랜 시간을 나를 모르고 살면서 힘들었고 막막했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매일 글을 쓰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라는 사람이 변화된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사람들과 세상에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과 인생이 내 최고의 재산이고 무기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이런 나의 경험과 변화를 나누는 일을 나는 하려고 한다. 나는 그것을 글로, 책으로, 사업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요즘 나는 욕심이 많아져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 매일매일 새로운 책의 제목이 떠오르고 모임들이 떠오르고 사업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계속 시도와 도전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것이다. 물론 그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해봐야지만 안다. 해보고 잘 안 된다면 다른 시도를 하거나 안 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오랜 시간 망설여왔기에 더는 망설이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꿈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즘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은 시간은 유한하고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이다.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기도 시간은 부족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그리고 나를 알면 인생은 반드시 변한다. 마지막으로 나연구소의 3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1. 언제나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2. 당신이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3. 당신은 무한합니다. 이상이 매일 글을 쓰면서 저에게 일어난 놀랍고 신비한 일들입니다. 저의 경험과 글이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놀랍고 신비한 성장과 변화들이 있기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우경아. 에필로그.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전화위복과 세용지마라는 말처럼 과거 나의 결핍, 아픔, 상처 등이 선물이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자신감이 없어서 힘이 들던 시절이 있다. 그때의 나에게 위로와 용서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다. 나는 매일 글을 쓰면서 나를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만났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에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나누는 일이 내가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진짜 나, 최고의 내가 되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만 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인생을 누리고 즐겨서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